황동현의 시선 집중 인터뷰. 최근 광주에서는 눈을 보기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겨울답지 않은 겨울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부산과 포항을 비롯한 남해안 일대에서는 봄꽃이 꽃망울을 터뜨린 그런 곳도 있다고 합니다. 또 지난 7일 낮 기온이 20도가 훌쩍 넘은 제주도에서는 유채꽃과 철쭉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이 살인적인 폭염부터 급심한 가뭄 또 사막화, 이러한 기후변화와 기상이변들이 전 세계적 추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꾸려졌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지난주부터 기후와 관련해서 금요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광주 기후위기 비상행동준비위원회 이민철 준비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겨울에 눈을 보기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정말 네. 어떻습니까? 직접 체감하시기에도 그렇게 춥지 않은 겨울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눈 안 오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그 온도 격차가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날하고 그 추운 날하고 온도 격차가 너무 심해진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심해진 온도 격차, 그다음에 눈이 오지 않는 분위기, 이런 부분이 바로 이 기후변화, 기상이변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 온도차가 그 100도까지 차이가 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70도까지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 폭염과 한파가 심각해진 것이 기후 위기의 어떤 현재 단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00도라면 어마어마한 차이 아니겠습니까? 예. 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꾸려졌는데 이 전국적이기도 하고 또 지역에서도 지금 단체들을 꾸리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비상행동까지 꾸려야 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작년에 그 세계 10,000명의 과학자들이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했는데요. 이 기후 비상사태라고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인데, 한국 정부는 지금 작년에 그 기후변화 대응지수 발표가 있었지만은 61개국 중에서 한국이 58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기후 악당 국가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시민사회 중심으로 해서 기후 행동이 있어야지만 또 정부나 정치권에서 기후 위기 문제를 좀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비상행동이 만들어진 이유가 거기 있다고. 집단적으로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단체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나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우리 광주 지역 이야기를 좀 나눠서 해주시겠습니까? 네, 전국적으로는 지금 지역마다 꾸려진 지역도 있고 꾸려지지 않는 지역도 있는데요. 네.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는 만들어지지 못했고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어서 현재는 한 50여 개의 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환경운동 단체들뿐만 아니라 네. 사회적 경제 단체들이라든지 또 마을 활동을 하는 마을 공동체들, 그리고 다양한 또 시민 소모임들까지 해서 조금 넓게 지금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광주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이제 1월부터 준비를 해서 아마 2월쯤에 지금 출범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기후 문제 환경단체들이 신경을 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환경단체를 넘어서 어떤 경제단체 또 개인들의 소모임까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기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널리 인식하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 기후위기 문제 자체가 이제 단순히 환경단체들이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방자치단체나 또 모든 영역에서 함께 이 대응을 해야지만이 또 해결이 가능한 그런 심각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기후 위기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비상사태 선포라든지 또 작년에 이제 옥스퍼드 사전에 기후 비상사태가 올해의 단어로 또 지정되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 호주 산불 문제에서 사람들이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호주 산불이
지금 몇 달째 꺼지지 않고 있는 문제라든지 또 그 물의 도시로 이야기된 이제 베네치아가 물에 잠긴 사건이나 네네.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기후 위기가 예전에는 좀 뭐 그 몇 가지 제한이나 또 우려 정도였다면 지금 이제 현실로 모두가 눈에 보이는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뭐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제가 봐서는 이제 트럼프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보편적으로 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광주에서도 지금 단체가 만들어지고 시위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렇다면 광주의 지금 이 광주시 차원에서 기후에 대해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실제로 이제 한국 정부가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기후 악당 국가로 평가를 받는 만큼 네. 한국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들도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들이 다 낮습니다. 특히 광주도 마찬가지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여름이 되면은 이 광프리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광주가 굉장히 덥고 또 열섬 현상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주택 정책이나 그다음에 녹지 정책이나 이런 유관 정책들에 대한 유기적인 그런 생각들 그다음에 유기적인 정책의 어떤 연속성 이런 것도 광주시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되는 여러 가지 분야 중에 에너지 분야, 그다음에 교통, 주택 분야, 그다음에 숲 조성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전반적으로 이제 최근에 그린 뉴딜이라든지 이런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대안들에 비교한다고 하면은 광주시는 실질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대책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모여서 시위도 하시는데 그럼 내일도 시위가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매주 금요일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광주시청 앞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위하시면서 광주시에 요구하고 계시는 부분들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뭘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제 올해 1월 20일에 당진시가 전국 최초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광주시도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19개 나라, 한 1,200개 정도의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광주시가 해야 될 일이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비상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광주시에는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시에 대해서 구체적인 반응은 없는 상태인가요? 지금 지난주에 네. 시작을 했고요. 한 40여 명 시민들이 참석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조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금요행동을 이제 시작하면서 뭐 언론이나 또 단체들의 또 관심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뭐 첫 번째 시위를 하셨고 답은 없는 것이고요. 네, 뭐 연락을 해서 이제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청취하는 정도고 앞으로 이제 자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광주시에서도 나서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 개인들 스스로가 의식을 갖고 실천해야 될 생활 속의 어떤 습관 이런 것도 좀 유기적으로 함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공부에 참여한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또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몇 가지 이렇게 제안을 해주고 계신데 네. 실제로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개인들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이제 기후위기 문제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나서지 않으면은 개인들의 실천만으로는 해결이 안 한계가 된다.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좀 요청하고 싶은 부분은 개인들의 실천도 함께 만들면서 정부나 어떤 국가가 나설 수 있도록 그런 압력을 행사하는 일에 참여를 해주십사 이렇게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이 기후 위기 비상행동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세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후세대, 미래 세대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활동이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 소개 좀 해주시죠. 네네. 일단 지금 금요 행동은 매주 금요일 진행을 하고요. 광주 시민들이 이제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서 또 많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2월 2일 날 일요일인데요. 오후 네. 3시에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한 1000여 명이 모이는 기후 비상사태 시민 선포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날은 이제 유명한 이제 기상학자인 조천호 박사를 초청해서 이 기후위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이후에 이제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4월에 있는 총선을 맞이해서 이 후보들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대안을 내세울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총선에도 적극적으로 이 기후 위기와 어떤 대안에 대해서 정치인들에게 요구하고 답을 찾으실 생각인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가 되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기후위기 비상행동 준비위원회 이민철 준비위원과 함께했습니다.